자, 이렇게 밤늦게까지 제가 고생이 많습니다. 누가 많다고요? 제가. 뭐 잘못됐나요? 농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수익환원법 공부할 건데, 자, 수익환원법은요, 이 잡다하게 공부하면요, 점수 못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 있죠? 요것만 알아도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얘기한 거.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거기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맨 위에 수익 방식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요, 맨 먼저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55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554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20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있죠. 요거 매우 자주 물어봅니다. 중간에 요거는요 56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요거 아까 체크했나요? 아니, 깜짝 했네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자, 늦어지니까 얘가 정신 혼미해져서 그래요. 자, 200페이지 돌아오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은요, 장래 예상되는 소득 있죠? 이런 걸 지금 시장 가치로 바꿔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수익환원법이라 합니다. 수익환원법이다. 자, 요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익환원법은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요거 어디서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투자론의 거의 심장 아닙니까? 어떤 분은 10년째 공부했는데 처음 들어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10년 정도 공부할 만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네, 농담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 투자론의 거의 뭐라고요? 심장 아닙니까? 심장. 자, 그리고 요거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요 전통적 소득 접근법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요거는 뭐 직접 환원법 이런 표현도 씁니다. 직접 환원법이다. 직접입니다. 직접 환원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요거는요 어떻게 하냐면 얘와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정교하게 지어진 한옥집이라면, 양옥집이라면 얘는요 약간 이제 느슨하게 지은 전통 가옥 있죠?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자, 아주 정교하게 지어진 양옥집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정교하게 지어졌죠. 그 대신 시간이 꽤 걸려 안 걸려 짓는데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요 뭐 한옥집 있죠. 한옥집 같은 경우는 약간 엉성하게 지었잖아요. 화장실도 100m 떨어져 있고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엉성하잖아요. 마루 같은 것도 있고. 그래. 그 대신 짓는 데는 시간이 빨리 걸려 안 걸려? 금방 지을 수도 있겠네요. 옛날 초가집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정교한 반면에 자, 이거 같이 따질 때는 오래 걸리는 반면에 얘는요 금방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정확성이 좀 떨어지겠네요. 이렇게. 얘네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얘는요 일정 기간에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알게 모르게 뭐라고요? 처분할 걸 가정한다. 근데 전통적 소득 적법은요 끝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안 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안 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할인 현금 순서법은요, 우리 잘 생각해 볼게요. 그동안 공부했던 거. 내가 원룸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돈 나가는 게 5억입니다. 그리고 5년 있다가 처분할 예정입니다. 처분하는데 매년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났더니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올 거랍니다. 매년 8천만 원 들어오고 처분했을 때는 13억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것저것 다 양도세 같은 거 다 빼고 났더니 한 7억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요? 현금 유출액. 얘는 뭐예요? 현금 유입액 아닙니까? 그죠?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요거 수익률로 할인하는 겁니다. 요거 수익률로 할인해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뭐가 나오냐면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를요 수년가 해줍니다. 그럼 이것분에 이거 한 걸요 수익성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평가한 게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이게. 그죠? 이게 이렇게 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만약에 은행에서 빌린 게 있다면 더해줘야 부동산 가치가 나옵니다. 실질적인. 이렇게 해서 하는 걸요
할인 현금 수준도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투자로에서 공부했어 안 했어요? 했으니까 여기서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봅니다. 주로 우리 감전평가사 시험에서는요, 요걸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미 투자로에서 이런 거 공부해요 안 해요? 하기 때문에 주로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전통적인 소득정법 이거 물어봅니다. 자, 지금부터 얘는 아주 불합리한 가정을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할인 현금 수준도법은요 처분시까지 소득을 꼼꼼히 예측하는 겁니다. 세후 현금 수지하고 가능하면요 정확히 지분 복귀액이죠. 이거 정확히 예측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서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얘는요 아주 불합리한 가정을 일단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얘는 처분하지 않는다. 끝까지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언젠가는 처분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요 처분하지 않고 끝까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이든 토지든 끝까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일한 소득이 영원히 발생해야 됩니다. 동일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돼요. 여기는 3억 들어오고 여기는 2억 들어오고 얘는 7억 들어오고 이러면 불가능합니다. 계산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한 해의 순영업소득을요. 한 해의 이거 왜 순영업소득 기초하냐면 조금 이따 할 겁니다. 환원이율이라는 걸로 곧바로 나누게 되면요 가치가 나옵니다. 이걸요 수익 가치다 이렇게 합니다. 뭔 가치라고요? 수익 가치다. 무슨 얘기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때는요 계산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환원율 같은 게 주어지는 경우 있죠. 그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계산 문제 풀어볼게요. 몇 장 넘겨볼게요. 자,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202페이지. 자, 기출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왔나 볼게요. 맨 아래 보시면 A 부동산이 100% 임대될 경우에 연간 예상 총소득 5천만 원이고 운영경비가 유효조소득의 35%를 차지할 경우에 평균 공실률 감안한 A 부동산의 수익가치는 얼마인가? 단 인근 지역의 평균 공실률은 5%이고 환원율은 10%다. 그럼 무슨 얘기 모르겠지만 환원율이 주어졌어 안 주었어요?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10% 주어졌죠. 그러면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얘는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가유순 전후다. 이 처음 들어보나요? 가유순 전후다.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한 걸 뭐라고요? 유효 조소득. 그래서 각종 영업 경비를 뺀 걸 뭐라고요? 순 영업소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계산. 저 먼저 A 부동산이 100% 임대될 경우에 연간 예상 총소득 5천만 원이랍니다. 이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다. 여기서 맨 아래줄에 보니까 자, 평균 공실률 5% 하겠죠? 요놈의 5% 아닙니다. 요놈의 5%. 평균 5%. 그러면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빼줘야 돼요. 자, 빼주면요. 얼마 나오냐면 4,750만 원 나옵니다. 이게 유효 조소득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경비가 영업 경비가 유효 조소득의 35% 하겠죠. 그러니까 요놈의 35%랍니다. 요놈의 몇 프로라고요? 35%래요. 요 곱하기 0.35 해주면 돼요. 그러면 16625,000 나옵니다. 16625,000 나와요. 그럼 다 됐네요. 계산하면요 30875,000 나옵니다. 3,087만 5천 원 나와요. 3천 얼마 나온다고요? 87만 5천 원. 다 됐네요. 요 계산 됐어 안 됐어요? 30875,000 나왔죠? 그럼 요걸 10%면요 0.1입니다. 0.1로 나누면 돼요. 나누면 얼마냐면 308750000 나올 겁니다. 308750000 이렇게. 자, 3억 875만 원. 이게 정답입니다. 3억 875만 원. 할 수 있죠? 하기 좀 힘드네요. 어제는 이게 막 주어진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주어진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볼게요. 자, 얘와 얘는 바꿔 상관없어요.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 넘으면 나누기 바뀌죠. 얘랑 바꿔 상관없어요. 그래서 환원율은 이제 수익가치분의
수익가치분의 순영업소득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순영업소득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 볼게요. 2번. 자 2페이지 2번 찾았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환원율 구하라. 총 투자액은 2억인데 여기서 얘는요 2억이라는 게 수익 가치라고 간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안 풀립니다. 자 투자 금액이 2억이라는 얘기죠. 이 정도 가치로 투자했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서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요것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요거는요, 가유순 전후다. 가유순 전후.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거기 연간 가능조소득은요, 1950 1000원입니다. 1000원은 공 3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195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95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연간 기타 소득은 1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공이 3개 붙인가 100만 원이랍니다. 100만 원. 그래서 요건 기타 소득은 더해줘야 돼요. 더해주는 겁니다. 자, 100만 원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연간 공실에 따른 손실은 500,000원이죠. 그러면 저 공을 3개 붙이니까 5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빼줘야 돼요. 50만 원 빼줘야 돼요. 자, 아주 기분 나쁘게 문제를 냈네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뇌 구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겨나 궁금해요. 아주 도깨비같이 생겼을 겁니다. 아마. 아니 왜 이렇게 내요? 귀찮게. 왜 그 학생도 헷갈리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지. 50만 원. 뭐하러 이렇게 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자 어제거나 계산하면요. 2천만 원입니다. 유효조석은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 자 연간 영업경비는요. 유효조석의 40%라겠죠? 요놈의 40% 아닙니까? 40%다. 그러면 248에서 800만 원이 되겠네요. 영업경비가 얼마라고요? 800만 원. 여기서 빼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00만 원이 되겠네요. 1200만 원이 순영업소득입니다. 다 됐네요. 이거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다. 그러면 1200을 2억으로 나누면 돼요. 나누면 아마도 6%가 나올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6%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지울게요. 지워요? 벌써 지웠네요. 자, 지금부터 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환원율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본 수익률하고 자본 수익률이라는 거하고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볼게요. A, 자 다시 거꾸로 돌아오셔서 어디를 볼 거냐면 200페이지 볼게요. 200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 A라는 토지, 동그라미 1번에 A라는 토지가 있어 없어요?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A라는 토지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하는 겁니다. 자, A라는 토지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우리 부동산 학회론 전체를 통해서 제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를 통해서 뭐라고요?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 자꾸 너무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있으면 다른 거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간단히 하시고 문제 풀 수 있으면 풀어보세요. 자,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요, 누구한테 자 5년 동안 빌려주게 되면요, 자 매년 이것저것 다 빼고서 1000만 원씩 들어온다고 시작. 얼마씩 들어온다고요? 1000만 원 들어오고 얘가 5년 지나면 뿅 하고 없어진대요. 어떻게 없어진다고요? 뿅 하고 없어진대요. 지구상에서 뿅 하고 없어진대요.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모르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문자 같은 거 하잖아요. 하다가 앞에 자꾸 상대방이 막 자꾸 말 걸면 시간 없는데 귀찮아 안 귀찮아요? 그냥 말도 안 하고 쏙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뿅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문자에다가 뿅 이렇게 하면 나간다는 표시입니다. 문자에서 나간다는 표시예요. 이거 안 해봤나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10년 전에. 요즘에 이렇게 할 뭐 이게 문자 길게 할 그런 뭐 그런 기회도 뭐 없어서 그런데 예전에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뿅하고 없어진다고 치자. 그러면 5년 동안 들어온 돈 이게 다죠? 이게 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할인현금 순서법에서 5년 동안 들어온 돈을 요것으로 할인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가치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해주면 돼요.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요것으로 할인하는 겁니다. 요거 수익률이 10%라고 간주해보자. 그럼 지금 시점의 가치인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프레밸류 하면요, 현재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시점의 가치. 계산해 볼게요. 지금 시점의 투자 가치는요, 자, 1,000만 원 곱하기 뭘 곱하면 되냐면 연금의 현가계에서 곱하면 돼요. 뭘 곱하라고요? 자, 예컨대 어떤 사람이 정년 퇴직자가 퇴직금으로 5년 동안 1,000만 원씩 받을 게 있습니다. 이걸 지금 시간 한꺼번에 받는다면 그때는요, 연금의 현가계에서 곱하면 돼요. 이거 있어요.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공식을 몰라도 돼요. 억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만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0.1분의 1 빼기 1 플러스 0.1의 마이너스 5제곱. 이게 바로 연금의 현가계수의 공식입니다. 연금 현가계수. 근데 요거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요거 부분은요, 이렇게 바꿔서 1 플러스 0.1의 5제곱분의 1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상관없는데 문제는요, 이 토지가 진짜 5년 지나면 지구에서 없어지나요? 없어졌다고 가정했지만 사실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이상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5년 지나면 또다시 누구한테 5년 동안 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요, 우리 아들이 또 계속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수익이 무한대로 발생하는 겁니다.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1,000만 원씩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무한대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끄집어내 볼게요. 이 부분을 싹 끄집어내 볼게요. 이 부분이 뭐냐면 1 플러스 0.1이면 1.1이죠. 1.1 아닙니까? 이거에 5제곱분의 1이죠. 이거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요게 5, 6, 7, 8 커지더니 어디까지 커져요? 무한대까지 커지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커져요? 무한대까지 커지는 겁니다. 이거 어디까지 커진다고요? 무한대. 그러면 얘가 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커져요? 무한대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1을 10으로 나누면 0.1이죠. 그럼 1을 100으로 나누면 0.01입니다. 진짜예요? 1을 1000으로 나누면 0.01입니다. 0.001이에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1을 1억으로 나눠봐요. 1억 나누면 0.000 되는 거죠. 1을 1경으로 나누면요, 0.00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0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0.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를 0으로 수렴한다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빼기 0 하면 얼마예요? 1 빼기 0 하면 어떤 사람이 0 그러는데 자신 있게 1에서 아무것도 안 빼면 얼마예요? 1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1만 남는 겁니다. 1만. 자, 그러면 결국은요, 얘를 나누면 돼요. 얘를 뭐라고요? 요것으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자, 곧바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냥 1,000만 원을 요것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토지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나오네요. 토지의 가치는요, 요거를요, 순영업소득 해줍니다. 이게 왜 순영업소득인지 조금 이따 간단히 영업하기로 하고, 요 0.1을요, 자본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 수익률이다. 자본 수익이 뭐냐? 수익이 영원히 발생할 때의 요구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 경우의 요구 수익률이죠. 이걸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근데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영원히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요, 요구 수익률 자체가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입니다. 다시 할게요. 토지는요, 토지의 요구 수익률이 곧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이에요. 알겠나요?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잖아요. 영원히 발생할 때 요구수는 아닙니까? 자본 수익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B라는 건물이 있다고 치자. 자, B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5년 누구한테 빌려주면요, 매년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답니다. 매년 얼마씩 받을 수 있다고요? 1,000만 원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건물의 가치도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을 자,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쩐지 느낌이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그 곧바로 나누면 돼요. 영원히 발생한 그대로 나누 이렇게 됐잖아요. 맞지 않아요? 근데 건물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건물 언젠가 철거해야 되잖아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합니까? 건물부터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요구 수익이 자본 수익이죠. 근데 건물에서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발생하다 말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죠. 영원히 발생해야 나눈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가요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 치자. 철거한다면요 매년 가치가 감소해야 하네요. 가치 감소하죠. 그래서 매기 감가일 만큼을 더 빼내는 겁니다. 나누는 게 할인하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발생한다면 나누는 게 할인한 거예요. 그러면 할인율에다가요 매기 감가일만큼을 더 집어넣어서 더 빼내는 겁니다. 추가로 감가율을 다른 말로요 자본 회수율로 해줍니다. 매기 자본 회수율만큼 더 빼내요. 추가로 빼냈다가 착착 쌓아놨다가 건물이 철거되면요 똑같은 건물 또 구입하자는 얘기죠. 그럼 수익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런 논리예요. 자, 그래서 이때 요거는요 자본 회수율은요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100% 정액법을 가정합니다. 100%뭘 가정한다고요? 정액법.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만약에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 그리고 잔존과실은 빵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매년 정액법상 감가액은 얼마요? 100억을 20으로 나누면 돼요. 100억 2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매년 5억입니다. 매년 얼마씩이라고요? 5억씩 매년 감가되는 거죠. 그러면 100억 분의 5억 한 게 뭐냐면 정액법 상각률입니다. 그렇게 있어요. 자, 100억 분의 얼마라고요? 5억 한 게 정액법 상각률이에요. 그러면 요 약분하면 20분의 1이 되거든요. 그 20은 뭐예요? 아까 내용연수죠. 결국 내용연수분의 1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내용연수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자, 보통 이제 이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남아있는 내용수 있죠? 요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잔존 내용수분의 1이다 해줘야 돼요. 잔존 내용연수분의 어떻다고요? 1 이렇게 한 게 정액법 상각률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 이게 지워되죠? 자 그래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어디를 풀어볼 거냐면 한 장 넘겨볼게요. 거기에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203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볼게요. 메뉴에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여 건물의 가치를 수익환원법 중에 잔여환원법 이렇게 토지 따로 계산하고 건물 따로 계산하는 거 있죠? 이걸 잔여환원법 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또 정확성이 좀 높아집니다. 이걸 잔여환원법이라는 겁니다. 잔여환원법으로 구하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이때 이 건물로부터 예상되는 순수익 이게 바로 순영업소득입니다. 이게 4천만 원이랍니다. 이게 말이 없으니 이게 순영업소득이에요. 4천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본 수익률이 주어졌어요? 안 주었어요? 8% 주어져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건물의 잔존 내용수가 50년이죠? 50년 주어졌어? 안 주었어요? 그러면 50분의 1이면요 0.02가 됩니다. 0.2가 2%예요. 2%. 0.2%예요. 그러면 4천만 원을 요거 10%죠? 10% 나누면 돼요. 나누면요 요게 4억이 됩니다. 얼마 된다고요? 4억. 0.1로 나눈 거니까 4억이에요. 이렇게. 이거 상당히 까탈스럽네요. 상당히 까탈스럽네요. 이렇게. 좀 까탈스럽죠? 지울게요. 얼른. 나 고민할까 봐 얼른 지울게요. 얼른 빨리 쓰고 계시네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은 공부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랑 바꿔치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누기가 넘어가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 곱하기 넘어가면 뭐로 하고요? 나누기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꿔치기 해볼게요. 환원이율은요. 환원이율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글씨가 엉망이네요. 자, 수익가치분의 무슨 가치라고요? 수익가치분의 순영업소득.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환원이율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얘는요. 얘는 자본 수익률과 자, 토지 같은 건 자본 수익률 요구수를 나누면 돼요. 요구수익률. 근데 건물 같은 거는요. 그대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자본 회수율, 감가율만큼 더 집어넣어서 빼내야 돼요. 자본 회수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어디를 볼 거냐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203페이지 딱 중간에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있어 없어요? 203페이지 있죠? 요거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뭐 매우 자주는 아닌데 2, 3년에 한번 그걸 꼭 물어봅니다. 요거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은요. 어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고 시작. 어느 한 개의 부동산이 딱 있으니까 얘는요. 자본 회수율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주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가정하고 감가율은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크게 5가지 형태로 그럼 뭐 볼게요. 시조 2L보다. 시조 뭐라고요? 2L보다. 예전에 이렇게 다음 중에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요 대가리만 기억해도 맞추기도 합니다. 시조 어떻다고요? 2L보다. 자, 먼저 얘는요. 시장 추출법 여기입니다. 얘는요. 조성법. 다른 말로요. 요소 구성법이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투자 결합법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L 우드법이라고요. 요거는요. 부채 감당법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요. 여기서부터 요 아래는요. 요 토지 건물을 합쳐져 있는 거 있죠? 이걸 종합 환원율이라 합니다. 따로따로 환원율이 아니라 전체의 환원율 있죠? 이걸 지금부터 종합 환원율 구하는 방식입니다. 토지의 환원율을 토지 건물 따로따로 환원율 있죠? 요거를 개별 환원율, 그다음에 이 통째의 환원율을 뭐라고요? 종합 환원율 해줍니다. 요걸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가장 이론적인 방식은요. 아까 요 자본 수익률이 뭐예요? 자본 수익률이 토지 같은 거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토지는 요구 수익률 자체가 뭐예요? 자본 수익률이에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기억나시나요? 우리 투자론 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은요. 사람들은 시장에서 위험 있죠?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정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론적인 방식은요. 요겁니다. 요게 위험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위험을 가지고 환원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요. 옛날이 아니라 할인 현금 수준소법에서는요.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요구수익률이라고 하면서 무위험률에다가 뭘 더한 거라고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한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전통적인 소득적응법에서는요. 여기서는 환원율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얘는 내용은 똑같은데 용어를 좀 달리합니다. 얘는요. 무위험률을 순수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수율.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요? 위험.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 근데 문제는 가장 이론적인 방식이죠. 이런 방식인데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맨 위에 204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평가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요거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타당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자, 위험이 30%다, 40%다 이걸 판단하기가 쉬워요, 어려요? 위험이 뭡니까? 자기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평가하는 건 상당히 주관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론적인 방식이지만 써먹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써먹기는 뭐라고요? 매우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위험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하라고요? 조성법 기억나시면 돼요. 조성법. 자, 그래서 매우 써먹기 곤란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써먹는 건 시장 추출법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자, 요 부동산과 아주 유사한 부동산이 요번에 거래한 적이 있답니다. 거래한 적이 있대요. 팔렸대요. 근데
얼마에 팔렸냐면 그동안 순영업소득으로 한 1,000만 원씩 계속 벌고 있었는데 요번에 1억에 팔렸대요. 그러면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요거를 수익가치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1억.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10%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물론 이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고 비슷한 것들이죠. 전부 다 평가해서 가중평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걸요, 이거를 시장추측법이라는 건데, 얘는요 시장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한다고요? 사례 나오면 무조건 시장추측법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거는요 이미 과거에 임대했던 실적이죠. 이거고, 그리고 이미 과거에 거래한 실적 아닙니까? 그죠? 요걸 가지고 장래 예상되는 요구 수익을 판단한다? 이거 상당히 비논리적인 겁니다. 장래 예상되는 오염 수준을 기초로 해서 예상되는 요구 수익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과거에 이미 거래했던 실적이라든가 임대 실적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얘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논리적인 방식이지만 간편하게 쓸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자주 써먹는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그거 볼게요. 그것도 203페이지에 아래에서 7번째 줄에 평가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객관적이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장래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반영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지금부터 요 복합 부동산에 있어서 종합 환원율 구하는 방식인데, 얘는요 투자결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고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둘 다다 문제에서 객관 문제가 나온다면요, 객관식 문제 나온다면 무조건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와야 돼요. 다르다. 우리 문제 읽다가 같다, 분리할 수 없다는 하면 다 틀린 겁니다. 무조건 문제 읽다 보면요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 투자결합법은요, 요 건물의 종합환원율 구하려고 하는데, 종합환원율 이때는요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따로따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계산이 돼 있어야 되고 또 그거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환원율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는 거의 100%, 무슨 100%라고요? 거의 100% 예 아니면 예를 물어봅니다. 예를 물어봐요. 자, 환원율을 구해라, 직접 계산하라 나오면 거의 100% 뭐라고요? 예 아니면 예 물어봅니다. 예 물어봐요. 그런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먼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토지의 환원율은 10%랍니다. 얘는 몇 프로라고요? 10%. 그 다음에 건물의 환원율은 8%래요. 여기다가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70대 30이죠. 여기 가격 구성 비율이 70대 30% 아닙니까? 가성 구성 비율 이렇게 주어진다면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돼요. 다만 조심할 게 한쪽이 100분이면 한쪽 소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건물의 8%죠. 토지는요 10%. 여기다가 여기다 0.3을 곱해주면 돼요. 플러스 여기다 얼마라고요? 0.7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곧바로 환원율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해줍니다.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건 할만하죠?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걸 할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 투자결합법 알아볼게요. 얘는요, 이거 지울게요. 그거 나와 있죠? 얘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서 그 종합환원율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요 저당 투자자, 여기는요 지분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은행에서는 6억 빌렸답니다. 그리고 내 돈 4억 투자했대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가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 했죠. 따로따로 계산이 돼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요 5%래요. 요거는 5%, 얘는 8% 맞나요? 8%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5%죠. 지분 투자자는 8% 아닙니까? 여기다가 투자 비율을 곱하면 돼요. 투자 비율 두 개 합치면 얼마요?
10억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얼마라고요? 6 해주면 돼요. 여기다 몇 프로라고요? 10분의 4 해주면 됩니다. 얼마 해주라고요? 10분의 4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요거는 조금 나오기 힘들어요. 나온 적도 거의 없고 거의 없는 게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요거를 나중에 이제 저당 상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요걸 지분 배당률 같은 거 있죠? 요걸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탈스럽고, 그리고 나올 가능성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요것만 잘 계산할 줄 아시면 돼요. 조금 전에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지금부터 엘루드법은요, 요거는 금융적 투자그래프법을 보다 발전시켰다 그런 얘기인데, 얘는 요거 좀 기억하세요. LG전자의 가격이 올랐다. 기억하세요. LG전자의 가격이 어떻다고요? 올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먼저 얘는 지금까지는요, 우리 전통적인 소득소득법은요, 자,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동일한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요, 엘루드법은요, 일정 기간 지나서 일부를 돈을 갚을 수도 있어 없어요? 은행도 갚을 수 있죠. 그럼 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세전 현금 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이거 고려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세전 현금 수가 3억 들어오고, 여기는 2억 들어오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5억 들어오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서 가격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상되는 가격. 이때쯤에 가격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쯤에서 가격이 이 정도 될 거라는 얘기는 결국은요, 이때 처분에도 이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럼 이거는 처분을 가정하는 겁니다. 뭘 가정하는 거라고요? 처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요, 할인 현금수지 분석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할인 현금수지 분석법입니다. 다만 할인 현금수지 분석법에서는요, 세후 현금수지를 기초로 하지만 얘는요, 세전 현금수지를 기초로 하는 바람에 아마 세금 효과는 무시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뭔 무시했다고요? 세금 효과는 무시했다. 이런 표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힘드네요.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법은요, 주로 이제 누구 입장이냐면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누구 입장이라고요? 다른 건 다 지분 투자자입니다. 얘는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부채 감당률이죠. 요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요거는 이렇게 저부대 이렇게 기억하세요.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 이 부대가 아니라 무슨 부대라고요? 저부대했다. 요걸 가지고 환원율 구하겠다는 얘기죠. 참고로 이렇게 볼게요. 자, 참고로 환원율은요, 이게 부동산 가치죠. 부동산 가치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 공식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볼게요. 이제 부채 감당률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무슨 감당률이라고요? 부채 감당률 가지고 계산하는데, 부채 감당률은 기억나리라 모르겠는데 쓰지 마세요. 자, 요 공식만 암기하시면 돼요. 저부대. 자, 순영업소득을요,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요, 대출액에다가 쓰지 마세요. 대출에다가 저당상수 곱한 겁니다. 뭘 곱한 거라고요? 저당. 근데 대출액은요, 부동산 가치에다가 무슨 가치라고요? 부동산 가치에다가 대부비율을 곱한 거예요. 뭔 비율이라고요? 대부비율. 그러면 아까 환원율이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했죠?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원율이에요. 이게 환원율입니다. 요것만 다 넘긴 겁니다. 다 넘기면요, 부채 감당률에다가 대부비율하고 저당서 곱한 거 있죠? 이게 환원율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저당상수에다가 부채 감당률하고 뭘 곱하라고요? 대부를 곱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요, 지나치게 누구 입장이라고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만 환원율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100억짜리인데 은행에서 빌린 거는 1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종합 환원율 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자주 물어보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하고 요거는 뭘 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지울게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자.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맨 아래 다음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하 평가한 부동산의 가치는 일단은 유효조소득 나왔고 영업경비 나왔고 토지가액대 건물가액의 비율 그다음에 토지환원율 건물환원율 나왔어 안 나왔어요? 딱 이거 듣는 순간 이 환원율을 구하라는 환원율을 구하는 거 있죠? 요거는 거의 100% 예아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예아님은 예라고 생각하게 돼요. 느낌이 와야 돼요. 지금은요 예입니다. 예. 자 보세요. 일단은 자 요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가유순 전후다. 뭔 전후라고요? 가유순 전후. 자 일단은 거기 볼게요. 유효 조소득이 얼마라고요? 3억 8천만 원. 3,800만 원인가요? 유효 소득이 얼마라고요? 3,800만 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영업경비가 800이라고 했죠? 영업경비 빼줘야 돼요. 얘는 빼줘야 됩니다. 800만 원.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요? 3천만 원 되겠네요. 자 일단 요거는 계산했네요. 자 요거는 3천만 원 계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요거 계산 3천만 원 계산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는 환원이 주어졌죠? 아까는 10%면 10% 주어졌잖아요. 그때는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환원율도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환원율을 구하라고 하면 100%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 아니면 예라고 했죠? 지금은 예를 얘기합니다. 예 딱 보니까 일단 토지의 환원율은 몇 프로라고요? 5%. 그 다음에 건물의 환원율은 몇 프로라고요? 10%네요. 여기다가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비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 가액 대 건물 가액이 40대 60이네요. 그럼 여기다 0.4를 곱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는 얼마라고요? 0.6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더해주면요 여기 얼마가 되냐면 아마도 8%가 될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8%. 자 그러면 3천만 원을요 나눌 때는요 0.08로 나눠야 돼요. 뭘로 나눈다고요? 0.08. 그러면 3억 7,5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3억 7,500만 원 나와요. 이렇게. 자, 하나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의 예 아니면 예라고 했죠? 느낌이 와야 돼요. 자, 이번엔 2번 볼게요. 토지의 환원율은 15%, 건물의 환원율은 10%랍니다. 토지의 가격 구성 비율과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각각 3대 2라고 할 때 종합환원율은 문제 살짝 기분 나쁘게 물어봤네요. 어떻게 물어봤다고요? 살짝 기분 나쁘게. 지금까지는요 몇 대 몇 했는데 아니 60% 대 70% 이렇게 했죠. 30% 대 70% 이렇게 했는데 얘는요 몇 대 몇 했네요. 한번 볼게요. 얘도 물리적 수학결합법입니다. 토지의 환원율은 15%입니다. 얘는 몇 프로라고요? 15%. 건물의 환원율은 10% 하겠죠? 10%. 그리고 토지의 가격 구성 비율과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각각 3대 2랍니다. 어떻게 주어졌냐면 3대 1이에요. 이렇게 주어졌죠? 오,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아까 이거 좀 이상하네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건물은 10%죠? 토지는 15%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해요. 두 개를 더해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5죠. 그러니까 여기다 5분의 1을 여기다 곱하면 돼요. 여기는 얼마라고요? 5분의 3은 이렇게 곱하면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이렇게 한 게 자 종합환원율입니다. 아마 13% 나올 겁니다. 몇 프로 난다고요? 13%. 이렇게 답하면 돼요. 할 수 있나요? 지워도 되죠? 지우지 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3번. 다음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대상 부동산의 수익 가치를요 산정시 적용할 환원율은 딱 보는 순간 순영업소득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 그리고 자 지분 비율 대부 비율 나왔고 맨 끝에 저당 상수 나왔어 안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계산 문제 나오면 예 아니면 예라고 했죠? 둘째 느낌이 와야 돼요. 얘는 예입니다. 저당수 줘졌죠? 예. 자, 요거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자, 지워도 되죠? 그러면
저부대 곱하면 돼요. 뭘 곱하라고요? 저부대 곱해주면 돼요. 요거는요 저당상수, 얘는요 부채 감당률. 예,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감당률. 얘는요 대부 비율 이렇게 됩니다. 곱해주면 돼요. 요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했는데 순 영업소득을요 부채 서비스로 나눈 겁니다. 뭘로 나눈 거라고요? 부채 서비스. 자, 읽어볼게요. 일단 순 영업소득은 3천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1,500이네요. 얘는 3천만 원, 얘는 얼마라고요? 1,500만 원이네요. 그럼 나누면 2죠. 일단은 부채 감당률 얼마라고요? 2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저당 상수는 맨 끄트머리에 0.177 나와 있네요. 0.177 딱 이렇게.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은요 지분 비율 대 대부 비율이 60대 40이죠. 자, 조심할 거는요 그냥 여기다가는 40%를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하나는 백분율 집어넣으시면요 계산할 때 자, 전부 다 곱하면 그러니까 40 곱하기 2 곱하기 0.177 나오면 곧바로 백분율 나옵니다. 곧바로. 그래서 14.16% 나올 겁니다. 14. 얼마라고요? 16%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바로 집어넣으면 돼요. 백분율을. 셋 중에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100% 백분율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4번은 더 쉬운 겁니다. 얘는 요거까지 계산하니까 좀 어려운데 얘는 이것도 바로 주어진 겁니다. 더 쉬운 거예요. 더 쉬운 거. 예,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자, 그래도 예, 집에 안 가시고 이제 끝까지 버티고 계시네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아주 합격하실 겁니다. 이 고생했는데 불합격하면 이거는 할 말도 잊었네요. 그러니까 다 합격하실 겁니다. 힘들이. 자, 볼게요. 요거는 그래도 다 주어져 있는데 다음 자를 활용하여 부채 감당법에 의하여 구해진 환원율은 저부대 찾아 집어넣으면 돼요. 일단은 저당상수는 0.1 나와 있죠. 그리고 부채 감당률도 아예 주어졌네요. 2가 주어졌죠. 그 다음에 자 대부 비율은 얼마요? 50% 아닙니까? 바로 주어지니까 이거 바로 백분율 집어넣으라고 했죠. 50 곱하기 2 곱하기 0.1 이렇게 주면 곧바로 10% 나올 겁니다. 할 수 있죠? 곧바로 얼마라고요? 10%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저 빨강색 이런 거 있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빨강색으로 한 것만 계속 읽어보세요. 빨강색으로 한 거는 계속 읽고 가시면 돼요. 객관식 문제 나오면 거의 여기서 물어봅니다. 거의 여기서 물어봐요. 자, 지금부터 정확히 15분 내에 끝낼 겁니다. 몇 분 내라고요? 10분 내지 15분 내에 끝낼 겁니다. 거꾸로 돌아올게요. 거꾸로 돌아오셔서 200 어디냐면 2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찾으셨나요? 오른쪽 메뉴에 순수익 환원 방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익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수익 가치는 순 영업소득을 자 환원율로 나눈 거예요. 뭐로 나눈 거라고요? 환원이율로 나눈 겁니다. 네, 환원율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얘는 자본 수익률과 수익이 영원히 발생했을 때의 수익률을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자본 수익률. 여기다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자본 감가율도 더해서 빼줘야 되죠. 이걸요 자본 회수율이라는 겁니다. 자본 뭐라고요? 회수율. 왜 이 순영업소를 기초로 하냐면 얘가 여기서 밑에서 감가율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 되기 전에 금액 있죠. 요걸 기초로 하려고 순영업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느낌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워되죠? 요거 빨강색으로 이런 거 반드시 하고 들어가세요. 빨강색. 자, 지금부터는요. 아까는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은요. 부동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부동산마다 자본 수익률을 다 갖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순영업소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만 부동산마다 자본 회수를 어떤 형태로 적용할 거 이걸 하는 겁니다. 부동산마다 자본 회수를 어떤 형태로 적용할 것인가. 요거는 뭐냐면 토지입니다. 토지. 요거는 뭐라고요? 토지. 그리고 요거는 뭐가 있어요? 건물이다. 요거는 좀 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자, 어쨌거나 전부 다 순영업소득은 다 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순영업소득은 같아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요, 토지는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되는 거죠. 토지는 자본을 회수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영원히 발생하는데 왜 회수합니까? 자본 수익 나누면 돼요. 근데 건물은요, 건물은 순영업소득을요, 순영업소득을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 하다 말아요? 하다 마니까 나누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요, 감가만큼 더 집어넣어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요, 자본 회수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회수율이라고요? 자본 회수율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요거는요, 얘는 자본을 회수해서 해당 건물에 재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철거하는 거죠. 해당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건물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해당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뭐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서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요, 해당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 똑같은 다른 건물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요거는 어장이에요. 어장. 어장 아시나요? 아니, 물고기 키우는 어장 아닙니까? 어장. 요거는요, 광산입니다. 광산. 이렇게. 요거 왜 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 같은 걸 보러 가냐면 비상각자산해집니다. 무슨 자산이라고요? 자, 비상각자산이다. 그리고 얘 같은 거는요, 상각자산이다 해줍니다. 자, 건물 같은 거는 언젠가는 가치가 깎이면서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이걸 상각자산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언젠가는 가치가 깎이더니 나중에 죽는 거죠. 이거 상각자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토지는요, 언젠가는 깎이더니 없어지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존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요? 비상각자산해집니다. 얘를 뭐라고요? 상각자산. 근데 광산 볼게요. 이거 저 개인이 소유한다 가져가는 겁니다. 광산을 운영하면요, 땅은 무슨 자산이라고요? 비상각자산입니다. 땅은 뭐라고요? 근데 각종 광업용 도구 같은 거 있죠?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같이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각자산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장도 물 밑에 땅이 있어 없어요? 전부 개인이 갖고 있다 가져가는 겁니다. 개인이 갖고 있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장 밑에는 땅이 있어 없어요? 있다. 비상각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배라든가 이런 어구용 도구 같은 거는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되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이걸 상각자산이라는 겁니다. 무슨 자산이라고요? 상각.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순영업소득은 다 똑같다고 가져가는 겁니다. 뭐는 똑같다고요? 순영업소득. 얘는 다 똑같다고 가져가는 겁니다. 순영업소득 똑같아요. 그리고 얘들은요, 자본 수익률도 다 똑같다고 가져가는 겁니다. 자본 수익률도 같다. 얘도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도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도 상각자산이 있죠? 그러니까 자본을 회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기 감가만큼 더 빼줘야 돼요. 그래서 또 다시 또 구입한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본 회수율을 더해줘야 돼요. 상각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본 회수율을 더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장이나 광산 같은 경우는요, 물고기 어장 같은 거 물고기가 씨가 말리지 않은 이상은 자본 회수해서 안 했어요? 회수해서 어장이 계속 재투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장을 뭐 옮겨 다니고 그러나요? 거기서 계속 재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자본을 회수해서 해당 부동산에 해당 어장에 재투자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산도 자본을 회수해서 계속 재투자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당히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투자가 가능해요? 아시죠? 근데 문제는요, 자, 이 어장 같은 경우는요, 이게 어장이라고 치자. 어장이고, 요거는요, 광산이라고 치자. 광산. 자, 그럼 어장 같은 경우는요, 자본을 회수했어, 안 했어요? 회수해서 계속 어장에 계속 재투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자본을 5% 회수해서 다시 재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3%라고 치자. 얘는 재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3%가 계속 발생해요, 안 해요? 3%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생하냐면 영원히 발생하는 겁니다. 계속 여기다 재투자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광산도 자본 회수했어 안 했어요? 5% 회수했다고 치자 매년. 그러면 이걸 재투자하죠. 재투자하면 얘도 3%씩 재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생긴다고 치자. 생긴다고 쳐요. 근데 얘는요, 광산은요, 광물이 채굴이 끝나면요, 거기서 계속 거기서 광산을 운영할 수 없는 거죠. 어장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에서. 그렇지만 광산은요, 광물 채굴이 끝나면 여기다 재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광물 없어지는데 거기서 광물 채굴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거나 다른 부동 투자하거나 은행에 묻어온다 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뭐 아주 낮은 이자로 묻어둔다 가정하는 겁니다. 1%, 1%. 알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얘는 영원히 3%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본을 회수한 거에 대비해서 3% 정도 계속 영원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요, 자, 3% 정도 벌다 그 다음부터는 1%밖에 안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2%밖에 안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평균 잡았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요, 광산 같은 경우는 재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볼게요.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자본 수익률은요 10%라고 간주해보자. 얘는 다 몇 프로라고요? 10%. 얘는 10% 똑같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얘는요 자본 회수율이 매년 5%라고 치자. 몇 프로라고요? 매년 몇 프로라고요? 5%. 얘도 몇 프로라고요? 5%인데 얘는 문제는요, 얘는 자본을 회수했지만 곧바로 재투자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거기서 3%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5%에서 3%를 재투자 수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결국은요 2%만 자본 회수 된다는 논리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2%만. 까탈스럽죠? 얘는요 5%를 자본 회수해서 재투자했더니 평균으로 2%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3%만 회수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본을 회수했죠. 거기서 또 수익률이 생겼죠. 그러니까 까고 났더니 얘는요 2%만 회수해도 된다는 얘기고, 얘는 몇 프로라고요? 3%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상당히 까다롭네요. 그러면 자, 이 나누는 금액이 커질수록 얘는 12%, 얘는 몇 프로라고요? 13%, 얘는요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뭐는 커져요? 자, 이 환원율은 커지는 겁니다. 커져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나누는 금액이 커지면요 수익 가치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서 수익 가치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커요. 가장 큽니다. 여기까지 물어봐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지금부터 이거 지워도 되죠? 여기까지 너무 힘드니까. 자, 지금 이름은 붙여볼게요. 이름. 자, 지금부터 토지 같은 걸 환원하는 방법을요, 이걸 직접법 해줍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직접법.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걸요 직선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무슨 법이라고요? 직선법. 그리고 요거를요, 이거를 연금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연금법. 요걸요 상환기금법 해줍니다. 자, 여기저기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걸 뭐라고요? 상환기금법 해줍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재투자가 가능한데, 이 두 놈 재투자 가능하죠? 얘는 해당 부동산에 재투자한 건 아니죠? 요거는 해당 부동산에 곧바로 재투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얘는요 해당 부동산에 영원히 재투자 가져가는 겁니다. 어떻게 추천한다고요? 영원히. 얘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자, 그 기간 넘어가서는요 그냥 안전한 곳에 묻어온다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일종의 환원율만 사용합니다. 한 가지 종류만 환원율만 사용해요. 근데 얘는요 두 가지 종류 사용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그래서 자, 요거 좀 암기 좀 하셔야 되는데, 암기까지 하기 힘드네요. 요거는 암기하세요. 연어 광상이다. 뭔 광상이라고요? 연어 광상. 이렇게. 연어 어떻다고요? 광상.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장은 뭐라고요? 연금법. 그다음에 얘는요 광산은 뭐라고요? 상환기금법. 광산은 뭐라고요? 상환기금법. 요걸 동그라미 외쳐야 되는데 요걸 동그라미 쳤네요. 상관없습니다. 연어 뭐라고요? 광상. 이렇게.
자, 이거 한 번 딱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딱 물었는데 또 나오면요. 풀기 힘들어요. 이거 뭐 풀기 힘들죠. 뭐 어떻게 풉니까? 할 수 있으면 풀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구색을 갖추려고 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구색. 구색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10% 나누면 금액이 커집니다. 근데 얘는 15% 나누면 금액이 작아져요. 가치가 적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정확히 2분 내에 끝낼게요. 정확히 몇 분이라고요? 2분 내. 진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장 넘겨볼게요. 어디냐면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래쪽 수익 분석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자, 요거는요. 자, 어떤 기업용 부동산이 있다고 치자. 자, 기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년 수익이 생겨 안 생겨요?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물건 팔으면 내다 팔면 수익이 생기죠. 요거를 수익 창출에 공헌하는 자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나눠줘요? 노동자한테는 임금의 형태, 자본을 투입한 자한테는요, 자, 이자나 배당, 그 다음에 경영자한테는 이익의 일부,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부동산도 공헌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부동산은 토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얘는 만든 데 들어간 비용 자체가 없는 겁니다. 토지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얘들한테 먼저 배분해주고 남는 게 있다면 얘한테 배분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요거를요, 자, 부동산 잔여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란다고요? 부동산 잔여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한다고 치자, 이 건물을. 그러면 최소한 자, 회사를 운영했을 때 얻는 소득 있죠? 부동산에 귀속된 소득 정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순임료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뭐라고요? 순임료. 여기다가 아무리 임대만 한다 하더라도 자, 재산세 이런 거 나가요 안 나가요? 이거 받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적용비를 더해야 됩니다. 필요재 경비를 더해서 결정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익임료다 해줍니다. 무슨 임료라고요? 수익. 근데 요거는요, 자세히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요것만 기억하세요. 뭐만요? 자, 요거는요,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뭐라고요? 기업용 부동산에만 이런 형태를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일반 부동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회사용 부동산 있죠? 이런 것만 이런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끝냈고, 자, 다음 주부터는요, 문제풀이 할 겁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남으셔서 고생한 대가가 반드시 그 합격으로 보상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오늘 요 정도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문제풀이 할게요.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